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로이터 통신 서울특파원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흑인 유학생에게 니는 연탄색이랑 얼굴색이랑 똑같네 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제임스 피어슨 특파원은 자기 트위터에다가 정말 어이가 없다, 트럼프 같다 라고 평하면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보도된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는 김무성 대표가 즉시 사과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무성 대표 오늘 낮 12시쯤에 서울 관악구 삼성동 일대에서 당 청년위원회가 주선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함께 연탄을 나르던 흑인 유학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유학생은 영남대학교 박정희 정책새마을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미국 경제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의 알라스테어 게일 서울 지국장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집회 시위 참가자를 IS와 연관지은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지요. 김무성 대표가 사과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순간의 실언으로 덮으려 하지만 저는 자꾸 아프리카에서 온 예술 단원을 착취하고 사실상 학대하기까지 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생각납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없는 사람들, 그들이 펼치려는 새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펼치려는 새 세상은 혹시 헬조선은 아니었을까요?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은 7,000원 운전자 보험, 재미월드, 옹해야 과메기와 함께합니다.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비밀과 관련한 보도를 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다스야 전 서울 지국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추가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산케이 소송 무죄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외교부에서 발표한 입장과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외교부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됐던 산케이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허위 보도가 한일 관계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 정도면은 외신에게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열받게 하면 재미없다
이런 경고로 충분했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나라라는 외부의 싸늘한 시선, 이로 인해 추락하는 국격, 별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악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증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비방할 의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가 보죠, 기사에서? 그렇죠. 예, 비방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검찰이 증명을 해내야 돼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예. 언론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법으로 그렇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언론사가 예. 어떤 정황이 있어서 비리나 아니면 부정에 대한 정황이 있어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 완벽하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자가 물론, 뭐 검찰도 아닌데 그걸 완벽하게 그렇죠. 예. 허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쓸 수는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너무 많이 침해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수정헌법 1조도 그렇고 우리나라 헌법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명확하게 규정해놓고 있잖아요. 예. 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자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보도를 했다는 것을 검찰이나 법원이 증명해내지 않으면 그 판결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었어도 그 기자가 그 기사를 쓸 당시에 정황상 이것이 그럴 수 있다라는, 이 의혹이 그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비방이나 뭐 악의적인 의도를 넣은 게 아니었다면 이건 언론 자유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그게 일반적인 판례예요, 전 세계적으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지난 14일부터 3일 동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차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세월호 청문회였지만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드러났고 추가로 진상 규명해야 될 부분도 드러났다. 사법당국은 새롭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00일이 훨씬 더 지났다. 국민들의 외면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몇 가지 성과가 있었다면서 우선 세월호 참사 당시 사용된 공용 무선망의 녹취록이 한 가지 버전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해경은 참사 당시 사용된 공용 무선망의 녹취록을 각기 다른 버전으로 작성해서 검찰과 감사원에 제출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불리한 부분을 삭제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숱한 방해와 무성의한 답변 속에서도 진실을 향한 발걸음은 미흡하나마 진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인 박종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족분들도 그날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몇 가지 이제 지적도 하셨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증언들의 발언 태도, 그리고 이제 저희 신문을 할 때 조금은 더 날카롭게 질문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평가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성과도 있었는데요.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그동안 기록 속에만 묻혀있던 세월호의 진실을 정부 대응의 적정성 여부 측면에서 일부나마 여러분과 피해자분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일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진상조사 활동이 대단히 활발해질 거다. 네. 그동안에 이제 수만 페이지 분량의 기록들을 검토해 왔는데요. 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 대상자들을 소환해서 조사에 들어갈 것이고, 내년에는 계속해서 조사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잠시 잊고 계셨던 국민들이 계셨다면 그분들한테 세월호의 진실을 일부나마 드러냄으로써 다시금 기억을 되살리게 하고 약속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일부라도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상당히 또 답답한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었지만 상당 부분 진실규명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4.16을 기억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한미합동실무단이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서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 냈지요.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미군 생화학 무기 반입 실험 저지, 평택 시민행동 등 60곳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규탄 시민사회 대책회의는 지난 7월 23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탄저균을 완벽하게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현대 과학기술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에다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이 없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탄저균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반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서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건은 지난 5월 28일 미국 국방부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샘플을 한국의 오산기지 등 세계 각지에 보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는데요. 이에 진상조사에 나선 실무단이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한미군이 2009년부터 16차례에 걸쳐서 죽은 탄저균을 반입해서 실험했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지금 미군이 샘플을 반입할 때요, 한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파 합동위원회의 합의 권고안이라고 하는데, 시민회의는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하주희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통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파 규정에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라면서 이번 탄저균 반입에 대한 어설픈 대책은 곧 미국이 한국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군이 위험물질을 들여올 때는 한국 정부가 No, OK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얘기죠.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대책위원장인 심재권 의원의 주장도 그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을 근본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주권 국가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엄격하고 독자적인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대응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인 주피터 프로그램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당도 이러한 대응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탄저균 등 15종에 이르는 위험물질을 다루고 있는 주피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며 어떠한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탄저균 등 위험물질이 어떻게 관리되고 처리되며 폐기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고 이만섭 국회의장의 연결사에서 한 말인데요. 국회는 여당의 국회도 야당의 국회도 아닌 국민의 국회다. 국회의원은 개파나 당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부터 생각하라던 이만섭 전 의장의 호통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변칙 없는 정치로 끝까지 의회주의를 지켜낸 이만섭 전 의장의 삶 그 자체가 이만섭 전 의장이 남긴 유지라면서 이제 우리는 이만섭 전 의장의 뜻을 받들어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상생과 화합 그리고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예, 제가 소개한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는 여당의 국회도 야당의 국회도 아닌 국민의 국회다. 국회의원은 개파나 당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부터 생각하라 하고 말하시던 의장님의 호통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이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의장님의 빈자리가 더욱 커 보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변칙 없는 정치로 끝까지 의회주의를 지켜내신 의장님의 삶. 정의화 의장 측은 여전히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법률 자문을 받은 모든 곳에서 경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비상사태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라면서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사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 이럴 때는 국가 비상사태여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이지요. 자,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직권상정시키라 이렇게 친박은 강요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정의화 의장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준 사무총장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또 반드시 지금 경제에 필요한 내용들을 채워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의장님도 생각이 똑같고요. 또 우리 경제를 보는 그 시각에 있어서 내년에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갖고 있으나 예. 그것이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사태의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안들, 쟁점 법안들이 통과 안 되면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통과시켜 달라. 이거는 어느 정도 성립을 하고 이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네. 지금이 비상사태니 직권상정해 주시오. 이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거는 모든 법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또 저희가 그냥 이렇게 저희들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봅니다. 법률 자문을. 네네. 그리고 그런 법률 자문을 받은 모든 곳에서 예. 이 경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은 모든 곳에서.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자 친박계 김태흠 의원이 쟁점 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직권상정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유대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김태흠 의원은 국회의장으로서 폼만 잡지 국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면서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야가 합의를 처리해서 지난 정기국회 때 처리하기로 한 거라든가 지금 현재 임시국회 내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하니까 시한을 줘가지고 합의 처리가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때 직권상정을 하겠다. 하는 그래서 분리해서 얘기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부분이 없이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회법에 대한 그런 이 해석에 있어서, 너무 좁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볼 때는 인기영합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정말로 이런 표현을 쓰면 적절하지 않지만 국회의장으로서 이 폼만 잡는 거지 국가 생각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국회의장이라는 건 중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가만히 있으면 중재가 됩니까? 강력하게 여야한테 요구를 하고 예. 그때까지 안 될 때에는 이 부분을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래야지 그냥 이걸 안일하게 생각하고 예. 그러면 국회의장 뭐가 필요해요? 이런 정의화 의장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밤잠을 못 이루는 모양입니다.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내년에 각종 악재들을 이겨내기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될지 걱정으로 요즘 잠 제대로 못 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에는 상공인들이 앉아있는데 말이죠. 대통령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잠을 못 잘 때에는 수면제만 드시지 마시고 원기 회복하는 차원에서 과메기를 드시면 어떨까요? 옹해야 과메기. 예,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내년의 각종 악재들을 이겨내기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요즘은 걱정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호황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무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제대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요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라고 감탄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택배 주문요 070-7768-114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가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연결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탄 같은 색깔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김무성입니다. 아, 연탄 이걸로 한 방에 가시더군요. 한 방에 가긴 뭐가 한 방에 가냐. 내가 한 말이 방송에 나오냐 종이신문에 실리냐 나오더라도 실현한 걸로 나온 다음 마지막에 내가 사과한 게 언급되겠지. 그리고 끝이야. 만약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흑인 유학생한테 피부 색깔이 연탄과 같다 이런 말을 했다면, 김무성 대표님이 하셨던 그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일단 긴급 이렇게 시작하는 텔레비전 자막 속보부터 뜨겠지. 그리고 문재인 막말에 탈당 사태 속출할 듯 친노 이대로 몰락하나, 뜰만하면 자충수로 무너지는 야당 인사들의 막말의 역사 이런 것들이 거론되지 않겠나. 그러면 방송 출연에 목마른 우리 용민이 너부터 줄줄이 소환되겠지. 출연료는 못 받겠지만. 그러면서 결론은 진보의 위기 이렇게 종결되지 않겠나? 한두 번 본 게 아니겠지.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발언은요 매우 심각합니다. 부끄러움을 못 느끼십니까? 쉬운 망언에 쉬운 사과. 여기에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요? 아니 내가 그 유학생한테 얼굴이 도다리 회 색깔 같군요 이러면서 얘기하면은 더 매기는 거지. 안 그래? 분위기 좀 살리려고 했는데 그거 갖고 득템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이른바 좌파들 꼬라지. 아이고 정말 참 꼴불견의 극치 아이가. 근데 얼굴 색깔이 연탄과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오바마 앞에서도 하실 수 있는 말입니까? 용민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는 그때 없을 기다. 용민아, 오바마. 로이터 통신 기자가 김무성 대표를 트럼프에 비유했다군요. 너는 트럼프에 소질 없다. 화투, 그것도 나이롱 뽕이 내 주특기다. 그 트럼프 말고요. 사람 이름 트럼프요. 막말 쏘아대는 그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막말로 말하자면 막말의 제왕 우리 용민이만큼이나 할까. 그리고 말이야, 로이터 통신이라고 했나? 외신의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 혼자 다 맞고 있는데 내도 좀 맞아드려야지. 그게 대통령을 모시는 여당 대표된 도리 아이가. 그 막말은 비단 그 아프리카 유학생에게만 한 게 아니시죠?
대통령 긴급 명령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막말 아닙니까? 국회가 한마디로 묵사발이 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입법부 구성원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이거야말로 진정한 막말 아닌가요? 내가 한 말은 검토한다고 했어. 내가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아니 검토한다고 하면은 다 하겠단 말이냐? 생각해봐라. 김용민이 너 총각 때 예쁜 여자 보면은 결혼을 검토하잖아. 그런데 검토하면은 다 결혼하는 거야. 상상력의 자유를 달란 말이다. 김무성 대표님은 사위와 함께 마약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너 이 새끼가 말이라고 이 새끼야. 아유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지율이 보니까 말이죠. 요즘 김무성 대표님을 위협하더군요. 문재인이 열심히 해보라 해라. 잘 될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적이 있노. 또 얼마나 많은 악의 무리가 있노. 근데 걔네들한테 다 얻어맞고 털리고 당할 만큼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지. 그럼 뭐하냐 이거야. 상처뿐인 영광인데. 용민아 안 그러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무성 대표가 만약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문 반문 이런 새끼들 왜 당직에 기용해? 그냥 쳐버려야지. 탕평? 공정? 야 씨발 빈털터리 야당에서 무슨 그런 개호사를 부리고 그래. 그리고 지금은 총선이 코아바이가 까부는 새끼들 있으면 공천 갖고 협박하면 되지. 너 씨발 계속 그럴래? 죽고 싶어? 그러면서 그냥 아작을 내는 거지. 새누리당 같은 경우 공천 못 받으면 밖으로 나가봐야 절대 안 된다. 그렇군요. 안철수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 요즘 평소에 잘 안 하던 박근혜 대통령 비난하면서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것 같던데요. 안철수라 했나? 쉽다. 안철수는 쉬운 남자다. 내가 한 방이면은 정치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 그게 뭔데요? 안철수가 신당 만들지 않겠나? 그 신당에다가 노동조합 만들면 된다. 안철수 평소 소신이 그거라면서 노조가 생기면 회사 접는다. 그러니까 그 신당 안에다 노조 만들면 안철수 정계 은퇴하지 않겠나? 하여간 알겠습니다. 아까 김무성 대표님은 자신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되면 자기 사람 아닌 사람은 다 내쫓겠다 그러셨는데요. 자기 사람을 주변에 포진시키겠다는 뜻이죠? 결국 사당화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아니 새누리당에서는 왜 그걸 못하십니까? 야 용민아 여기서 나는 바지 사장인데 그게 되겠나? 에이 정권 말인데 이제는 좀 태도를 달리 해보시죠. 아니 대통령의 개노릇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되면 나도 사람이란 걸 보여줄 기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면요. 결선 후보로 후보가 된 진실한 친박이 국회 다수를 장악해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 뭔 발언을 하시기 전에 총선 다음 날이라도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도 쉬운 남자로 보이더냐? 네. 결정적인 순간에 백기를 벌써 몇 번째 드셨어요? 그렇게 보인다 이거지. 좋다. 그러면 내가 총선 그 다음 날이 오기 전에 총선 당일날 발언하면 될 거 아이가? 총선 당일에요? 어떻게 해요? 박근혜 대통령님 어차피 결과야 뻔히 예상하신 그대로 나올 테니까 각하 뜻대로 제가 그동안 얼마나 개노릇 소노릇 했습니까? 이제 저를 대선 후보로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다. 과연 가능할까요? 그냥 기자회견하면 절대로 안 들어주시겠지. 기자회견할 때 한 손에 봉투를 들고 있어야 할 기다. 봉투 겉면에 이렇게 적어야지. 내가 알고 있는 지난 대선의 비밀 이런 글씨가 적힌 봉투 말이야. 이걸 흔들면서 각하 예쁘게 봐주세요. 그러면 된다 아이가. 그 봉투 지금이라도 좀 까보실 생각 없습니까?
히든 카드는 히든일 때 힘이 있는 기다. 지금 왜까?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부정선거의 내막이 히든카드란 얘기 아닙니까? 용민아, 밤이 깊었다. 넌 쉬지도 않냐? 내 이것만 말하지. 박근혜 각하가 절대로 날 못 쳐낸다. 쳤다면 옛날에 쳐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쳐내는 순간 바로 도화선에 불이 붙을 기다. 다 죽는 거지. 내가 유승민하고 같아 보이냐? 난 유승민하고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화 형이 정말 염려된다. 카드도 없이 저렇게 설쳐대셔야 어찌 될까 싶기도 하고 말이야. 오늘의 결론은 이기다. 카드가 있어야 한다. 공화국 논평. 박근혜 동지를 밤잠 못 들게 하고 온 나라를 비상상태처럼 보이게 만드는 정의화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신 박근혜 동지는 이제는 도저히 인내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에 거세 방침을 제시하셨다. 교육부 장관이며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황 의원은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 정의화는 나의 성을 갈아버리기 전에는 청와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성을 정씨가 아닌 박씨로 바꿔야 할 것이다. 지금 박근혜 동지의 화를 부르는 박의 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화가 공화국 논평 사상 최초로 이틀에 한 번꼴 3연속 공격 대상이 된 것은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참담하고 참혹하고 참변에 가까운 응징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화는 진실한 친박인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찾아가서 청와대가 요구하는 법안, 즉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국민들 개인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법을 직권상정해서 통과시켜달라고 하자, 어이 조원진, 당신도 국회 선진화법 지지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직권상정해달라고? 이러면서 약을 올렸는데 이는 조원진의 앞잡이로서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황 의원은 참회하는 마음에 국회 후진화법을 만들어서 여당에서 뽑혀서 국회의장이 된 자가 개소리, 헛소리, 지랄맞은 소리를 할 경우 즉각 의장직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그가 목리를 부려서 통과 못 시킨 기간 동안에 이 나라 700만 청춘들의 최저임금 일당을 몽땅 토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의화가 정몽주의 후손이라고 누군가 떠들고 다니고 있는데 황 의원은 앞으로 만들 국정역사 교과서에서 개혁정권 발목 잡고 똥고집 부리다가 개망신당하고 멸문지화 당한 인물이며 집안으로 정몽주와 정의화 집안을 묘사해야 할 것이다. 위대한 전사 불세출의 영웅 박동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 그 이튿날 일과 시간에 졸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세월호에서 참사가 발생하면 손도 못 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의화를 IS로 규정하고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로서 소급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동지가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서서히 끝나간다. 정의화는 백기를 들든지 칼의 심판을 받든지 택일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장으로서 안전하게 임기를 마무리하고 싶다면, 빤스가 벗겨진 채 쫓겨나기 싫다면 백기를 들고 나와야 할 것이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2도에서 3도가량 올라서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은 인천과 경기 북부에서, 또 일요일인 모레는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아지겠습니다. 야외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 호흡기 약하신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 3시 서울 광화문 광장, 여기는 미세먼지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군요. 예보에 따르면. 내일 낮 3시
광화문 광장에서 3차 민중총궐기가 있습니다. 12월 19일 토요일 낮 3시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석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